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좀 유명한 괴담을 하나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현실 공포썰인데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모텔이나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에 카드키 시스템 구축, 그리고 도어락을 설치하고 시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때는 예전에 하이원 리조트 신축 공사하던 때인데요. 제가 있던 파트에서 우선 작업이 되어야 보안이 구축되고, 그래야 텔레비전이나 침대 같은 고가의 물품들이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밤샘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일하던 환경이 지금 생각해도 참, 사람도 없는 산 밑에서 혼자 헤드랜턴 하나에만 의존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던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작업이 끝나면 담당자가 리조트에 있는 방을 하나 빼준다고 했었는데, 혼자서 넓은 방 떡하니 차지하고 있기도 좀 뭐하고, 일 끝나고 나면 국밥에 소주 한잔 하려고 이렇게 마다했는데 제 인생의 최대 실수였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자도 카지노에서 돈 잃고 자살한 사람 많다고 했는데, 그렇게 썰푸는 걸 가볍게 웃어넘긴 것도 저의 실수였습니다. 아무튼 여차저차 업무를 마치고 저는 국밥집에 가서 소주를 한 잔 걸치고 모텔을 잡아서 한숨 푹 자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열렬한 야구 팬이라서 모텔방에 있는 TV로 야구 하이라이트를 보다가 잠에 들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뒤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겠는데 제 옆에서 한 남자가 자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당시 현장이 새벽까지 일할 만큼 굉장히 바쁜 상황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현장 PM하고 같이 출장 온 저희 직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정신을 차렸는데요. 등줄기에 땀이 쭈루룩 흐르고 사지가 마비가 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저는 혼자 작업을 했고 출장도 혼자 왔거든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잠이 확 달아나더라고요. 게다가 분명히 저는 이 방에 혼자 들어왔는데 주변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오늘은 내가 일이 바빠서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먼저 자. 미안해. 분명하게 그때 상황을 기억하는 게 저는 맨정신이었고 잠에서도 깨있던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야구를 보다가 잠이 들었기 때문에 TV도 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TV 소리도 귀에 선명히 들려오고 있었던 상황이라 가위 눌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주변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은 너무나도 분명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도 모르게 스르르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야, 얘는 무슨 잠이 이렇게 많아? 일어나봐. 일어나봐. 이런 말소리가 들려오면서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제가 눈을 떴을 때는, 나 보여? 혼자 왔어? 제가 본 건 여자였는데 그 형태를 차마 말로 다 표현을 못할 정도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혀가요, 가슴팍까지 내려와 있고요. 눈은 흰자밖에 안 보이는데 저랑 눈이 마주친 순간 소파에서 일어나서 갑자기 저한테 걸어오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저는 졸도해서 아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는 씻을 새도 없이 그 모텔을 달아났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부터는 주변에 아무리 싼 모텔들이 있어도 근처 모텔에서는 절대 묵지 않았어요. 아예 작업들은 직원한테 다 맡기고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강원랜드 근처에서 사람 많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기이한 경험도 많이 하고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직접 겪었으니까요. 이 강원랜드 이야기 썰에는 여러 가지 댓글이 달렸는데요. 저거 진짜일 거예요. 제가 7년 전에 몇 달 정도 강원랜드에서 일하면서 많이 겪었거든요. 우선 그 근처에는 자살한 사람도 정말 많고 자살할 사람들도 줄 서 있어요. 거기 모텔에서 자살하지 않는 모텔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귀신 같은 걸 본 게 강원랜드네요. 강원랜드? 거기 도박의 끝이에요.
예전에 공사장 인부관리 했었는데 인력시장에 오는 사람 절반 이상이 도박 중독자고 그 사람 대부분이 집, 가족 다 날리고 죽기 전에 한 번 하고 죽으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5개월 정도 일했는데 같이 일했던 일당분들 중에 4명이나 모텔이랑 찜질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강원랜드 인근에서 1년간 일 때문에 있었고 지인이 모텔에서 일하는데요. 그 많은 모텔에서 방마다 자살을 안 한 방은 없다고 합니다. 2년 전에 한 방에서 가장 많이 자살을 한 곳이 50명이라고 하네요.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 한 달만 가보시면 체감을 하실 거예요. 전 그쪽에서 호텔, 모텔 절대 안 가요.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공장에서 일을 하던 네팔인 여성 노동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참 길을 헤매이다가 배가 고파진 그 여성분께서는 근처 식당에서 라면을 시켜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이 한참 라면을 먹다가 주머니를 뒤졌는데 그때서야 이제 지갑을 두고 온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산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네팔인 여성은 경찰서로 끌려오게 됐는데요. 한국말을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라서 어버버 하면서 말을 더듬고 하니까 경찰은 그 여자를 행여병자로 취급을 하고 정신병원으로 넘겼습니다.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정신병원으로 끌려온 그 여자한테 의사선생님께서는 이름을 물어보고 신상정보를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여자는 대답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성분은 말은 안 통해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분위기상. 그러니까 네팔어로 의사선생님한테 막 이것저것 말을 했나봐요. 하지만 그 말을 알아들을 리 없는 의사선생님께서는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그녀를 떼어내게 됩니다. 결국 의사로부터 정신지체와 우울증 진단을 받은 그 여성분께서는 정신병동에 수감이 됩니다. 병원 측에서는 이 여성분이 계속해서 본인이 네팔인임을 주장을 하니까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영사관이랑 접촉을 시도했지만 정작 영사관에도 네팔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이것마저도 물거품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무려 6년 7개월이 흐릅니다. 굉장히 우연찮은 기회에 한 네팔인이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있던 그 여성 네팔인을 만나게 됩니다. 밖에 있던 네팔 여성분은 한국어로 그 여성분한테 인사를 건넸지만 오랜 정신병원 생활에 문제가 생겼는지 한국어로 말을 거는 그 여성을 무서워하고 낯설어하면서 몸을 숨겼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여성분께서는 정신병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소송 끝에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 단체로부터 약 3천만 원 정도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상처와 지나가 버린 시간 대비 적은 보상금을 들고 네팔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돈 때문에 사기꾼과 친척들한테 시달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반군이 집에 찾아와서 보상금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하는 일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협박이었죠, 협박. 결국에 그 여성은 원래 살던 곳을 떠나서 잠적을 해버렸고 지금까지 그 여자가 어디에 사는지 누구도 모른다고 합니다. 왠지 드라마나 영화 시나리오 같죠? 주작 같다고요? 1992년에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도 코비애TV를 보러 와주신 모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